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0일 KT전 2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어제 아쉬운 경기를 딛고 또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일단은 반지 선수의 호투가 정말 컸죠. 거의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승부처를 먼저 얘기를 하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간을 꼽고 싶은데 5회 말 상황에서 반지 선수한테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사 1, 2루 위기에 몰리면서 어려운 위기에 몰렸었는데 1대0 상황이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손성빈 선수가 정말 큰 수비를 해줍니다. 네, 무사 1, 2루 상황에서 일단 번트가 조대현 타자가 번트를 초구에 파울을 하고 그 다음 2구 볼 하고 나서 2구 볼을 받고 나서 손성빈 포수가 2루에 견제를 해가지고 2루에서 2루주자 배정대 선수를 잡아내면서 정말 큰 아웃 카운트를 올려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크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견제가 없었다면은 최소 동점에서 비기닝까지 가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조대현 선수가 물론 이건 결과론이지만 번트 실패 후에 안타를 만들어주면서 1사 1, 2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견제를 못 잡았고 2루에서 배정대 선수를 못 잡고 안타가 됐으면 무사 만루로 이어지는 거고, 만약에 안타를 못 쳤어도 삼진을 먹었다고 쳐도 1사 1, 2루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심우준 로하스로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만약에 저 견제가 없었으면은 제가 봤을 땐 최소 동점을 줬다. 그리고 로하스 선수한테 찬스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하스 선수가 또 큰 것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비기닝까지 갈 수도 있는 위기라고 봤는데, 여기서 위기 흐름을 끊어주면서 7회 초에 또 도망가는 한 점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좀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견제를 해서 원아웃을 잡아주면서 반지 선수가 투구수를 또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오늘 반지 선수가 7이닝을 던져줬는데, 반지 선수가 7이닝을 던져주지 못했다면은 사실 우리 팀 불펜이 또 헐겁기 때문에 반지 선수가 7회를 못 채우고 7이닝을 못 던지고 7회 1사나 2사에서 만약에 내려갔다면은 또 오늘 경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견제 아웃 한 개는 엄청나게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성민 선수가 오늘 타석에서는 안타를 기록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유격수 땅볼로 출루를 하기도 했지만은 아무튼 타격에서는 안타를 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수비에서 정말 홈런 한 개 수준의 값어치를 하는 수비를 저는 해줬다고 봐서 저는 오늘이 승부처가 오늘 여기가 승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고 이어서 이제 선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발 반지 선수의 투구를 역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반지 선수가 나왔을 때 이기지 못하면 우리 팀한테 너무나 큰 데미지인데 정말 타자들이 닥점 지원을 많이 못해줬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7이닝을 지키면서 승리를 이끌었다고 말을 해주가 있겠고요. 오늘 경기도 말할 것 없는 최고의 투구였습니다. 7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 3, 4, 4구 6삼진 20, 투구수 109개. 투구수가 좀 많았지만 7회까지 책임을 지면서 아마 본인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7이닝을 채워줘야지 그나마 좀 이 한 점, 두 점의 리드를 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그것도 많이 불안했지만 아무튼 오늘도 변함없이 완벽한 투구를 해줬고, 반지 선수의 유일한 아쉬운 점은 너무 그야말로 무적 모드고 너무 잘해서 내년에는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좀 확실해 보이는 게 좀 슬플 뿐이에요. 이 정도의 하이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메이저리그에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또 레일리 선수라는 똑같은 유형의 똑같은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구단들에서 반지 선수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반지 선수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 성적이 더 좋아졌죠. 더 좋아져서 어디 보자. 네, 7승 2패가 됐고, 7승 2패가 됐고, 그리고 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7승 2패가 됐고, 그 다음에 평균 자책이 2.87, 1.13 이렇게 기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후반기만 6경기만 놓고 보면 거의 무적입니다. 6경기에서 4승 무패. 40이닝을 던졌고요. 그러니까 6경기 40이닝인 것도 진짜 대단한 이닝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 후반기 6경기만 치면 평균 자책이 1.80입니다. WHP가 0.90. 네, 진짜 대단한 수치를 보여주고 POPS가 0.539밖에 안 돼요. 그리고 46삼진에 9보이넷 완벽한 볼삼비를 보여주고 있는 반지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시간이 별로 길게 남지 않은 거 너무나 아쉽습니다만은 일단 7승 2패니까 10승을 채웠으면 좋겠고, 팀이 40경기가 남았으니까
한 8번 정도 이제 등판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승이 남았으니까 10승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0승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남은 등판이 한 8번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페이스면 13승, 14승, 12, 3승은 저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페이스인데, 아무쪼록 반지 선수의 이 불꽃 같은 활약이 지금 5위하고 4게임으로 다시 따라갔는데 그래도 5위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런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건 반지 선수의 역투가 있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경기 박승국 선수 칭찬을 또 해줄 건데, 일단 1점 홈런과 2득점을 거두면서 오늘 팀이 낸 2점 점수에 모두 다 관여를 했는데, 일단은 5회 초에 있었던 홈런도 홈런이지만 오늘 조희연 선수가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좀 기록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선발 매치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희연 선수가 오늘 5이닝 2피안타 1실점 완벽한 투구를 하면서 역시 롯데의 특징, 약간 데이터블로 없는 투수한테 약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홈런도 홈런이고 제가 봤을 땐 7회 초에 보이넷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7회 초에 선두 타자인 윤동희 선수가 안타 잘 치고 나가가지고 허무하게 이제 도루 실패를 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분싸 도루 실패를 해가지고 죽는 바람에 굉장히 찬물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흐름이 끝나버리면은 다음 7회 말 수비가 많이 어려워지는 흐름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5회에 한 점 내고 나서 도망을 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반즈 선수가 지친 7회 말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박승우 선수가 8구 승부 끝에 보이넷을 골라서 나갔습니다. 정말 중요한 보이넷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보이넷 이후에 손성민 선수 타석에 대타로 노진혁 선수가 나와가지고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물론 좀 먹힌 안타, 운이 따른 안타였지만 어찌됐건 안타를 만들어지고, 이 뒤에 이제 황성민 선수의 또 내안타가 이어지면서 점수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래서 징검다리 역할, 이거 오늘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많이 해줬습니다. 유격수 쪽으로 공이 많이 갔는데 뭐 9회에도 그렇고 안정적인 수비를 해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베스트 플레이를 해주면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승우 선수는 사실 지금의 기록 성적보다 더 잘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분명히 선수로서의 어떤 최대치가 정해져 있는 선수이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막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금 성적을 보면 2할 5푼 9리에 출루율 3할 4푼 8리 OPS 0.72, 홈런 5개, 39타점 39득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성적이에요. 장타율도 3할 7푼 4리. 네, 그리고 OPS 0.72, 82.8인데 제가 느끼는 박승우 선수는 물론 좋은 선수인데 뭔가 주전 선수로 뛰었을 때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내는 데는 솔직히 좀 한계가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해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고, 지금 정도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체력 관리를 해준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팀 사정상 그게 안 되는 게 참 아쉽고, 사실 노진혁 선수가 그래도 오늘 안타 기록하면서 3타석 연속 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노진혁 선수가 조금만 유격수로 거들어주면은 박승호 선수도 더 성적이 나아질 거거든요. 아무튼 칭찬을 오늘은 많이 해주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박승우 선수는 롯데의 의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롯데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착하고 진짜 성실하고 야구밖에 몰라요. 근데 체력이 약하고 어깨가 약합니다. 그리고 타고난 툴 자체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착하고 진짜 성실한데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빠지면은 속 터지는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근데 또 욕기욕이 차오를 때쯤에 오늘같이 좀 캐리하는 경기력을 만들어주고 굉장히 알토란 같은 경기력을 또 보여줘요. 그리고 요것이 시즌 내내 반복이 되는 캐릭터인데, 이게 뭐 선수도 그렇고 우리 팀도 사실 약간 요런 스타일의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선수들은 착한 편이에요. 물론 언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게 굉장히 오점이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상당히 착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성실한 팀이에요. 예, 근데 뭔가 이 체력 약하고 어깨가 약한 것처럼 뭔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약간 쏙 터지는 플레이를 자주 합니다. 근데 저 이제 야구 안 볼란다, 이제 내가 내일도 야구 보면 사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또 갑자기 야구를 잘해요. 그리고 요것이 시즌 내내 반복이 돼서 야구를 못 끊고,
이제 시즌 내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아무튼 박승호 선수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아무튼 오늘은 잘해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박승호 선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좀 아쉬움 같은 게 작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박승호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노진혁 선수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타로 나와가지고 정말 소중한 안타를 만들어줬는데, 물론 행운이 따른 안타였습니다. 중견수와 이루수와 유격수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진 안타였는데, 어찌됐건 손목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먹힌 타구가 또 그까지 날아간 것도 분명히 맞기는 해요. 그리고 어찌됐건 어제부터 3경기 연속 안타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노진혁 선수가 살아나줘야지 박승국 선수가 속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타격적으로는 분명히 잘 치는 선수가 맞기 때문에 지금의 부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찌됐건 이 안타를 3개 연속으로 치면서 본인도 조금 의욕이나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김태형 감독이 노진혁 선수에 대한 좀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눈 밖에 나가지고 거의 경기 못 나오는 선수들이 노진혁, 이학주, 김민성 선수 3명이 대표적인데, 노진혁 선수는 그나마 2군 엔트리에 있으면서 조금씩 이제 조금 출전 빈도가 늘어나는 느낌이 어제 이번 주부터 좀 있는 편인데, 이학주 선수나 김민성 선수는 거의 실종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참 이 선수들을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대 엔트리 때 올라올런지. 근데 그때도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아무튼 참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노준혁 선수가 그나마 뭐 좀 눈 밖에 났다가 다시 눈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황성빈 선수가 또 7회 초에 정말 황성빈 다운 플레이를 해주면서 굉장히 소중했던 추가 타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초구에 세이프티 번트를 됐고요. 디스번트리 되면서 타점 만들어줬는데, 근데 이런 플레이들이 사실 상당히 창의적이고 상당히 지능이 높은 야구잖아요. 예, 근데 황성민 선수가 워낙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플레이가 막 놀랍지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어려운 플레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플레이를 너무 쉽고 당연하게 하는 선수가 황성민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 선수의 가치를 오늘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이순철 위원이 오늘 경기 중 얘기했던 것처럼 황성빈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페이스가 올스타전 이후에 계속 안 좋았는데, 그래도 다시 본인의 야구를 하면서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또 좋았던 것이 윤동희 선수의 도루 실패로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찬물 상황이었는데, 그 찬물 상황을 박승욱 보이는 노진혁의 행운의 안타, 박승욱의 황성빈의 번트 안타로 귀중한 한 점을 도망가는데 성공을 했고, 한 점 리드였으면 사실 경기가 힘들어졌을 겁니다. 한 점 지키기 진짜 어려웠을 건데 그나마 2점이 되면서 경기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어지는 1사 1, 2루에서 고승민, 전준우 선수가 해결을 못한 거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점만 더 내줬으면은 좀 완성되는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점도 못 낸 건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황성민 선수도 좋은 플레이를 해줬고, 예, 그리고 김상수 선수가 8에 올라와가지고 그야말로 완벽한 투구를 해줬습니다. 오늘 김상수 선수도 공 8개로 이닝을 끝냈죠. 네, 공 8개로 끝냈고 피안타 1개 맞았지만은 또 병살타를 이끌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해줬는데, 아무튼 체력이 충전된 김상수 선수는 그야말로 무적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일단은 그 직구의 구위가 살아나면서 모든 변화구도 잘 듣고, 그러니까 승부하기가 원활해진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김민혁 선수한테 안타를 맞긴 했습니다만은 직구 투심, 그러니까 이런 페스티벌 계열의 힘이 있다 보니까 황재균 선수 병세타로 잡아내고,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유일한 불안 요소는 이제 김상수 선수가 계속 이렇게 100% 상태로 공을 던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또 이렇게 많이 던지다 보면 체력이 빠지고 좀 페이스가 내려가는 상황이 생길 건데, 지금 보면은 8월 1일에 콜업이 됐죠. 8월 1일에 이제 열을 푹 쉬고 돌아와가지고 4경기 나오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피칭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3이닝, 5이닝 무실점이죠. 5이닝 무실점이 2승이고, 그 다음에 삼진도 5이닝 동안 4개를 잡아주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보이넷도 1개도 없고, 그러니까 볼에 힘이 있으니까 보이넷도 안 나오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나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보면은 등판 간격이 지금 여유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날씨가 그나마 조금씩 밤에는 시원해지고 있어가지고 다행인데, 아무튼 김상수 선수를 이렇게 계속 쓰면 언젠가는 또 체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용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 대안이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잘 붙어주기를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김원중 선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오늘 김원중 선수가 의미 있는 세이브를 거두었고요. 의미가 있다는 거는 물론 정말 뭐 한여름에 호러 영화를 또 찍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세이브를 지켰고 어찌됐건 본인의 능력으로 또 세이브를 지켜냈다는 거 라는 거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경기에서는 최양 선수가 세이브를 해줘 사실. 네, 근데 오늘 경기는 어찌됐건 본인의 힘으로 경기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좀 본인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직구 위주로 승부를 해서 세이브를 해냈다는 게 굉장히 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 시즌 내내 도망가는 포크볼로 도망가다가 무너지는 경기를 계속 보여줬는데 오늘은 22개 중에서 직구가 17개, 포크볼이 5개였어요. 그러니까 직구 위주의 승부를 가져갔고 그것이 결국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본인한테도 굉장히 많은 것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안 가고 직구로 승부를 해도 된다는 것을 아마 다시금 느꼈을 것 같고 본인의 직구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는 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같이만 사실 던져주면 불론을 해도 납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부를 들어가다가 맞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진짜 꼴보기 싫은 게 포크볼로 도망가다가 보내주고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게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답답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 투수는 제가 뭐 맨날 얘기하지만 직구가 돼야 되고 직구 위주로 때려잡아야지 이게 뭐가 되고 뭐가 되지, 도망가가지고는 이건 될 일이 아니죠. 그리고 도망을 간다는 건 야수들의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 수비에서 실패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빠른 볼 위주, 직구 위주의 승부를 했고 역시 직구가 메인이 돼야지 포크볼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오늘 경기의 백미는 문상철 거르고 광백포 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을 한번 이제 문자 중계를 한번 보면은 일단 정말 힘든 세이브를 거뒀는데 일단 첫 타자인 오재일 선수가 초구에 145 직구를 쳐줘가지고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시작이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재일 선수가 되게 도와준 부분이죠. 그러니까 초구를 건드려서 아웃이 돼줬기 때문에 출발이 좀 쉽게 출발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타자 김상수 선수한테 직구만 4개 넣었거든요. 직구만 이제 4구 승부를 했는데 높은 직구, 낮은 직구, 높은 직구, 낮은 직구 던지다가 이제 낮은 직구를 맞았습니다. 약간 이거는 사실 볼 배합이 너무 단순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직구 이제 승부를 한 거는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정보근 선수의 리드도 좋았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정보근 포수의 리드도 있겠지만 벤치에서 좀 지시가 나오지 않았나, 직구 위주 승부를 해라고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구째 직구가 맞은 거는 떨어지는 포크볼에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김상수 선수가. 근데 낮은 직구가 들어오니까 떨어지는 포크볼을 생각하고 타격을 하니까 이제 떨어지는 직구에도 대처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안타를 허용을 하고 근데 내야 안타. 그러니까 이거는 박승우 선수가 잘 따라갔는데 박승우 선수의 어깨가 약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학수 선수였으면 잡았을 거긴 한데 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과정이니까 뭐 잡은 것만 해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사 1사1루에서 배정대 선수가 타석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2루타를 맞으면서 굉장히 큰 위기에 몰리는데요. 직구 3개를 넣고 그 다음에 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포크볼 던지다가 안타를 맞았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일단은 초구가 바깥쪽이었고 2구가 너무 이제 몸쪽으로 붙어가지고 맞을 뻔했고 3구가 이제 한복판에 직구를 집어 넣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포크볼을 떨어뜨리다가 맞았는데 보면 4구 포크볼이 스트라이크 존에 거의 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뜨리는 게 확실하게 안 떨어지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게 되면 포크볼은 거의 맞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아마 배정대 선수도 포크볼이 올 거라 알고 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몰렸습니다만은 이 뒤에 이제 승부가 백미였죠. 이 뒤에 승부. 일단 송민섭 선수 타석에 문상철 선수가 들어오는데 1사 1, 2루에서 무사 1사 2, 3루죠. 1사 2, 3루에서 들어오는데 과감하게 문상철 선수를 고의 사구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1사 만루가 됐죠. 1사 만루에서 강백호 선수하고 승부를 선택했는데 물론 강백호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 페이스가 안 좋긴 하네요. 강백호 선수가 8월 4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금 페이스가 영 좋지 않은 건 맞긴 해요. 근데 그래도 강백호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 성적이 꾸준하게 좋은 강백호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선택은 정말 그 도박수의 승부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어차피 1사 2, 3루면은 원히트면 동점이고 이제는 김태형 감독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회를 동점으로 막아도 어차피 우리 팀은 연장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서 뭐 여기서 끝내기를 맞으나 어차피 뭐 똑같다. 그래서 만루 작전에 과감하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승부가 정말 백미였던 게 초구 포크볼, 포크볼 직구 직구 포크볼 포크볼 직구 포크볼 이렇게 승부를 들어갔는데 이 한구의 승부가 정말로 좀 흥미로운 그런 대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보면은 자, 초구 포크볼이 바운드볼로 들어갔고 2구 직구가 한복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원원부터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원원 카운트에서 이 직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음은 포크볼일까? 아니었어요. 직구를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에 걸렸고요. 3구가 파울이군요. 3구가 파울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4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직구 한 개 보여주고 떨어지는 포크볼 보여주고, 자, 이러면 5구가 어떻게 갈 것이냐? 다시 그 높은 직구가 갈 것이냐? 아니었죠. 떨어지는 포크볼을 던지고 그 다음에 6구에 또 높은 직구를 던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음 마지막 7구 선택이 굉장히 그 어려운 선택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3구째에 높은 직구에 파워를 쳤고요. 그 다음에 4구째 떨어지는 포크볼을 참았고요. 그리고 5구째 또 떨어지는 포크볼에 또 파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직구에도 반응을 했고 떨어지는 포크볼에도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파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6구째 높은 직구를 던져가지고 일단은 골라냈어요. 그러면 김원중 선수 입장에서는 빠른 높은 볼도 파워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다 파워의 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포크볼도 파워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빠른 직구로 유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구로 한복판에 들어갈 것이냐? 포크볼을 떨어뜨릴 것이냐? 포크볼을 스트라이크 존에 넣을 것이냐? 네 가지의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은 떨어지는 포크볼을 선택을 했고 강백호 선수가 참지 못하고 헛스윙 삼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과도 그렇고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강백호 선수가 일단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타자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승부를 한 거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빠른 직구를 복판에 넣었으면 제가 봤을 땐 강백호 선수가 공략을 했을 것 같아요. 직구에는 원래 워낙 강한 선수고 빠른 볼을 노렸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선 타자들의 승부를 보면서 오늘은 김명중 선수가 포크볼 위주가 아니고 직구 위주라는 것을 강백호 선수 타석쯤에 아마 알았을 거예요. 강백호 선수도 그렇고 KT 벤치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승부구를 직구로 들어갈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건 물론 밀어내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가감한 승부수였죠. 근데 일단은 강백호 선수가 빠른 볼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계산, 그리고 강백호 선수는 빠른 볼을 원래 잘 치고 좋아하는 타자다. 그리고 여기서 빠른 볼을 던졌다 맞으면 게임이 끝나거나 사실상 동점이 되나 어차피 게임이 끝난 상황인 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밀어내기를 주면 만약에 한 점 리드고 1사 말루인데 그래도 병살의 희망이 그나마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떨어뜨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떨어뜨려가지고 강백호 선수가 참지 못했고 요 승부에 삼진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를 좀 지킬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숨막히는 승부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좋은 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심우준 선수 타석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7구를 모두 직구로만 승부를 해가지고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승부였던 것 같은데 보면은 초구에 볼, 2구, 3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3구가 진짜 끝에 걸쳤는데 이게 스트라이크 판정 받은 게 되게 컸죠. 그리고 4구가 볼, 4구가 높은 하이볼 한 개 보여주고, 자, 여기서부터도 되게 재밌어져. 그러니까 1, 2, 3, 4구까지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산이 서는 투구였을 거예요. 근데 하이 패스트볼을 한 개 보여주고 나서 보통 정석적인 패턴이면 5구째를 떨어뜨리거든요. 5구째를 떨어뜨리는 포크볼로 간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빠른 볼을 5구째 던졌고 바깥쪽 낮은 쪽으로 들어가니까 일단은 심우준 선수가 반응을 해가지고 파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파울이 상당히 날카로웠어가지고 다들 심장이 철렁했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반응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빠른 직구를 던졌는데 날카로운 파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카운트 또 풀카운트 아니지 투투 상황에서 포크볼로 떨어뜨리는 게 맞나? 아니면 빠른 볼로 가는 게 맞나?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건데 똑같은 한복판에 빠른 볼을 집어 넣었습니다. 한복판에 빠른 볼을 집어 넣었고 여기에 이제 유격수 땅볼이 나오면서 경기를 잡아냈는데 여기서도 6구를 모두 다 직구로 갈 거라고는 아마 시부준 선수가 생각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올 시즌 김원중 선수의 패턴을 반대로 가면서 KT 타자들을 오히려 그런 노림수를 역으로 이용해서 잡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직구 하나도 안 준 애가 아니고 포크볼 하나도 안 준 애가 아니었을까. KT 타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심우준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6구째 마지막 승부를 떨어뜨리는 포크볼이었다면은 심우준 선수가 타격을 했을까?
참았을까? 네. 오늘의 볼 배합은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올 시즌 내내 보여줬던 김원정수의 도망가는 피칭이 아니었어 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랬고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스스로 직구 위주의 승부로 타자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포크볼 위주의 피칭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경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나 좀 의미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 투구에서 약간 의아한 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작년만 해도 그 14.2%를 커브를 던졌거든요. 투구 비중에서. 요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김원중 선수가 작년만 해도 직구 포심 패스트볼이 44.4%, 그 다음에 포크볼이 42.2%, 커브가 13.2%, 슬라이더가 0.3%, 뭐 의미 없는 수치인데 어찌됐건 포심이 어찌건 포심 패스트볼이 포크볼보다 더 많이 던졌고 그리고 커브도 유의미한 정도의 그 3구종 서드 피치를 하면서 타자들한테 좀 더 어려운 승부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 타자들 입장에 더 어려운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공을 던졌었는데 올해는 포크볼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포심이 42.9%, 포크가 50.4%, 커브가 6.2%로 커브가 절반 이하로 줄어버리고 포크볼의 비율이 반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구보다 포크볼이 더 많으면 사실은 포크볼이 위력을 가지긴 굉장히 힘들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 직구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 크겠지만 근데 오늘 직구 위주 승부를 해서 결국은 통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마무리 전환 첫 해였던 이 시즌 20년을 보면은 포심 패스트볼이 55.3%, 포크볼이 26.9%, 커브가 12.7%, 슬라이더가 5.9%로서 빠른 볼로 윽박 지른 스타일의 정말 뭐 이상적인 마무리의 모습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2020년에는. 예, 그런데 2022년이 되니까 포심 비율이 46.5%로 떨어지고 포크볼이 42.2%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커브가 12.8%. 그래도 포심 패스트볼이 더 비중이 높았죠. 그리고 22년으로 가봅시다. 22년에 44.7%의 포심, 46.6%의 포크볼, 그리고 커브가 8.4%. 그러니까 올해하고 좀 유사한 정도의 볼배합으로 갔던 게 2022년 시즌이었고요. 그리고 23년 시즌이 되면서 다시 그 커브의 비중을 늘리면서 포크볼이 조금 덜 던지고 그만큼 커브를 더 던지면서 좀 더 보완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22년에 그러니까 직구보다 포크볼의 비율이 더 높은 시즌에서 기록을 했던 것이 3.98의 평균 자책점이었습니다. 그리고 FIP가 FIP는 2.41. 얘는 굉장히 수비도움을 못 받았긴 하네요. 예. 근데 이게 포크볼을 많이 던지는 우리 팀에 내야 수비를 못 하는데 땅볼 유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그 2022년 시즌에 좀 좋지 않은 성적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WAR도 0.63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7세이브. 야, 물론 이게 그 시즌 초반에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출장수가 적었던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나서 23년에 이제 커브를 많이 던지면서 다시 좋은 성적을 냈고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죠. 2.97의 평균 자책 기록을 했고 세이브를 30세이브 기록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평균 자책 FIP는 2.37. 네, 더 좋았고. 예, 그리고 어디 보자. WHIP도 2.19로 좋은 성적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포심 페스트볼보다 포크볼을 많이 던지면서 방어율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FIP도 역시나 안 좋아지고 FIP로만 치면은 마무리 전환 첫 해 다음으로 안 좋은 수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그 직구의 비중이 포크볼보다 많았던 해, 그러니까 직구의 비중이 포크볼보다 높았던 해가 성적이 좋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이제 직구의 구위가 떨어졌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직구를 더 많이 던져야지 포크볼이 살아난다. 그리고 커브를 적절히 활용을 해야지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투구를 통해 가지고 김원중 선수가 좀 당연한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근 선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 건데 오늘 직구 위주의 승부를 한 건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그 피치컴 수신기를 정보근 선수가 차고 있었던 걸로 봤을 때는 본인이 리드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보근 선수도 정보근 선수겠지만 벤치에서 좀 직구 위주의 승부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근데 뭐 포수 리드는 잘해줬지만 타석에서 너무나 또 무기력하게 삼진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손성빈 선수가 주전으로, 그러니까 스타팅으로 거의 이제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 계속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타석에서 너무나 좀 의욕 없어 보이는 모습, 무기력한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6구 헛스윙 삼진 당했고, 또 무엇보다 제가 진짜 좀 심한 게 했던 게, 낫아웃 삼진인데 전혀 1루로 뛰질 않았어요. 물론 공이 튀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루에 살 가능성 거의 없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1루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 처지가 막 그렇게 여유부리 상황도 아니고 한데, 그 낫아웃 삼진을 당하고 나서 1루로 가기는커녕 그 포수한테 태그를 당하려고 거의 다가가는 듯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진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야구를 하기가 싫으니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삼진 먹는 건 먹는 건데 적어도 낫아웃이 나왔으면 1루로 가야죠. 그러니까 1루로 걸어가지도 않고 그냥 포수한테 태그 해달라고 다가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보근 선수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팀에 뭐 다른 대안이 없다시피 하니까 1군 출장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지경이면 충격요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해요. 근데 또 팀 사정이 지금 정보근 선수가 없으면은 경기 후반에 제대로 공 잡아줄 포수도 없는 게 팀 현실인지라. 근데 이럴 거면 지시한 선수를 왜 방출했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니까 서동욱 선수하고 백두산 선수가 포수로 있는데 퓨처스에 두 선수 다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경기 후반부에 포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올라오면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니까요. 근데 아찔하네요. 서동욱 선수나 백두산 선수가 세이브 상황에서 포수를 본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정보근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럴 거면 지시한 선수가 물론 입스 이슈가 있긴 했지만 경험적인 측면에서 나왔을 거라는 생각도 얘기하지만 아무튼 혼란스럽네요. 네, 아무튼 그런데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김태형 감독이 오늘 모습 보고 가만히 두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근 선수. 오늘 여기까지 좀 얘기를. 일요일 경기는 위커슨 선수 대 고영표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는데, 고영표 공포증을 올해 탈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공포증을 탈출한 수준이 아니고 약간 그 천적 관계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좋은 페이스를 이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3경기 연속으로 안 좋진 않을 것 같거든요. 홍보 선수가 우리 팀하고 2번 맞대결을 해고 둘 다 거의 진짜 개 털렸죠, 소위 말하는. 예, 근데 6월 19일보다는 7월 10일이 나았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좀 괜찮은 투구를 할 확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고영표 선수가 퐁당퐁당 피칭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키움전 안 좋고 SSG전 좋았고 하나전 안 좋았고 기아전 좋았고 이런 패턴 보이고 있는데, 퐁당퐁당 이론에 따르면 내일은 안 좋아야 되는 날인데 아무튼 안 좋은 날이 걸리기를 바라고, 위커슨 선수는 상대 전적 4.5 평균 자책이고, 뭐 계산이 서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은 무조건 해줄 거예요. 그냥 퀄리티 스타트에 준하는 피칭을 무조건 해줄 거라서, 일단 오늘 집중력 있는 경기를 승리를 잘 거뒀기 때문에 내일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라고, 방망이는 어떻게 보면 하루 쉬어갔으니까 내일은 또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플레이로 노진혁 선수가 올라와 있는데, 과연 노진혁 선수가 이 사이드암인 고영표 선수가 선발이니까 좀 선발로 기회를 받을지 이것도 좀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이에스 선수가 오늘 안타나게 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지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진혁 선수를 과연 이 스타팅으로 기용을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암이니까 자타자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3루수로 선발 출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 놓고. 아무튼 노진혁 선수의 최근 상승세를 보면서 또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롯데의 오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투지 롯데 자이언츠.